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알프레드 워크플로우에서 첫 번째 개념인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권총의 방아쇠라는 영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알프레드의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수 있는 조건들을 트리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단축키를 눌렀을 때 어떤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됐을 경우 그 단축키를 트리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듯이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프레드 워크플로우에서 트리거는 여러분의 워크플로우를 실행으로 옮겨주는 액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워크플로우 하나를 만들어 보면서 트리거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여러분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의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 트리거입니다. 핫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더하기 버튼, 워크플로우의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트리거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핫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워크플로우를 하나 먼저 추가해 보죠. 저는 맨 밑에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워크플로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의 이름, 설명, 분류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번들 아이디, created by, 웹사이트 등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드미에서는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더욱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이 만든 워크플로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의 아이콘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구글 그리고 아이무비 아이콘이 각각의 워크플로우 아이콘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워크플로우의 이름을 지어보죠. 저는 우리가 사전 검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축키로만 가능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의 이름은 퀵 사전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사전 검색 기본 키워드 대신 단축키로 대체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productivity 분류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번들 아이디는 iMacKorea.com 주소를 거꾸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번들 아이디는 이 워크플로우의 고유의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워크플로우와 이름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따르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분들, 엑스코드 같은 개발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퀵 딕셔너리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제 이름을 입력하고요. 웹사이트 주소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워크플로우가 하나 만들어졌죠. 퀵 사전, 사전 검색 기본 키워드 대신 단축키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앞서 우리가 배운 핫키를 추가해보죠. 핫키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지정할 핫키의 조합, 컨트롤, 옵션, 시프트, 커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컨트롤, 시프트, 딕셔너리의 D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ass through to workflow, 액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ass through to workflow고요. show alfred는 그냥 알프레드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에서 보여준다는 거는 이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핫키라는 워크플로우의 다음 워크플로우로 워크플로우 간에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알프레드에서만 보여주고 끝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아규먼트는 여러분이 이 워크플로우를 입력했을 때 어떤 값을
다음 워크플로우를 넘겨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argument는 none으로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이 네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lection in OS10, OS10 클립보드 컨텐츠,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임의의 텍스트를 여러분이 지정해서 그 텍스트를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저장을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눌러보죠. 그럼 다음과 같이 그냥 알프레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 알프레드가 나타납니까? show 알프레드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아규먼트 부분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우리가 사전을 검색할 때 입력했던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입력했을 때 키워드가 뭐였죠? features에서 딕셔너리에 가보면 사전이라는 단어를 입력해야 우리가 사전 검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사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타이핑하지 않고 단축키로만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퀵 사전 워크플로우의 아규먼트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여기에 사전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한 칸 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right, 커서는 right로 입력하면 텍스트의 우측에 커서를 존재하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왼편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은 사전의 사 앞에 여러분의 커서를 위치시키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단축키 눌러보죠. 네, 그랬더니 사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알프레드 입력창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워크플로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알프레드를 띄우고 사전 검색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타이핑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사전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단축키로만 입력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통해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만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에서 핫키라는 트리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알프레드에서 리모트 트리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리모트 트리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iOS용 알프레드 리모트 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알프레드 리모트 앱은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여러분들이 맥에 있는 알프레드 워크플로우를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앱입니다. 마치 리모컨처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어떤 워크플로우 트리거를 터치해 주시면 특정 워크플로우를 맥 알프레드 앱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특정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하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알프레드 맥용 앱에서 그걸 수신하고 받아서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프레드 리모트 트리거라는 게 맥용 알프레드 앱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자, 트리거를 만들기 위해서 블랭크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알프레드 리모트 트리거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알프레드 리모트 앱에서 알프레드 맥용 워크플로우를 호출한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카테고리는 프로덕티비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번들 아이디 입력해 주셔야겠죠? 같이 입력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 화면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트리거로 리모트를 추가해 보죠. 그럼 다음과 같이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여러분이 이 워크플로우를 인지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아이덴티파이어로 이 아이덴티파이어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프레드 리모트 앱에서 호출하는 아이덴티파이어 값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매칭을 해서 그러면 실행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알프레드 리모트라고 입력을 하죠. 우선 그리고 아규먼트도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서 우리가 배운 거랑 동일하죠. 인자값 그리고 availability 해서 이 워크플로우의 리모트 화면에서만 실행을 하겠다. 이 트리거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화면, 여러분들이 이 워크플로우가 호출됐을 때 트리거가 보여주는 화면에 버튼 라벨, 버튼의 텍스트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프레드 리모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아이콘을 덧붙일 수가 있겠죠. 우선은 우리는 아이콘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리모트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알프레드 리모트 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리모트 탭을 눌렀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알프레드 리모트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프레드 리모트 트리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프레드 리모트 iOS용 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알프레드 iOS용 리모트 앱과 알프레드 맥용 앱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지점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 번째 트리거죠. 익스터널이라는 트리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워크플로우를 추가하지 않고 여기서 익스터널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자, 익스터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맥 외부, 알프레드 외부에서 알프레드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호출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이덴티파이어, 인식자라는 게 있죠. 아이덴티파이어는 앞서 우리가 알프레드 리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알프레드 안에 있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최웅식 하고 부르면 제가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어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어떤 액션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프레드 안에 있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호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이름은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어는 뭐냐면 바깥에서 어떤 애플 스크립트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알프레드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싶을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애플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트리거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애플 스크립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강좌에서는 간략하게 이 정도 설명으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면 애플 스크립트 콜 해서 익스터널 트리거라는 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프레드 트리거에 관한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수업에서 나머지 알프레드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